2021년 9월 1일 복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한국선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 확인을 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침장 반짝 급등주에 있는 한국선제부터 매수에 들어가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장에 검색기 2개 돌리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제 제대로 따지면 이렇게 순간 체결창에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마의 구간을 막 지났고 V자 반등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려면 지금 샀어야 되는데, 아사히 차트에 보면 음봉 안에 음봉이 들어가서 V자 반등을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종목 소프트센스가 떴죠. 소프트센스라는 종목이 8.8% 정도 떴는데, 와,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무서워서. 자, 일단 한국선제 아까 샀어야 하는데 화살표 떴고요. 슈팅하네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꼭 사도 늦은 감 있게 사요. 그렇게 해서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화살표 뜨고, 이미 말씀을 해드렸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실수를, 화살표나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마의 구간을 지나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그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황이죠. 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지금 신호가 나온 겁니다.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침장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V자 반등을 성공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하이킨 아사히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V자 반등은 아사히 차트, 하이킨 아시 차트에서는 V자 반등이 이게 음봉인데 어디서 V자 반등이 온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 차트는, 하이킨 아시 차트는 요 음봉에서 그 다음 봉이 하락을 할 거면 요렇게 벗어나서 위에 꼬리가 없는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놈은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하는 놈은 이 음봉 안으로 봉 차트가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요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위에 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이킨 아시 차트는 V자 반등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지금 V자 반등 성공하고, 여기도 V자 반등 성공을 하고, 막 V자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지금 요거죠. 시가선 밑에는 바닷속이기 때문에 안 산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샀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쫄보라 요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 없어서 그냥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소프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화살표 떴을 때 바로 이 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또 감질감질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고요. 지금은 소프트 센서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한국선제가 지금 시가를 돌파를 해서 지금 8,690원에 매수를 했고요. 슈팅을 하고 있는데, 8,700원 막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8,710원. 네, 슈팅을 하고 있어요.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3거래일 정도의 급등한 이후로 충분한 눌림목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충분히 눌림목을 주면서 거래량 충분히 감소를 했고,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이거 보시면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우수한 차트입니다.
만약에 장대 양봉 후에 요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이 요렇게 크게 발생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경우 같으면 파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대 양봉 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아직 퇴장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선수들이 퇴장을 한 거는 어떤 거냐? 요겁니다. 선수들이 퇴장을 한 거는 요렇게 음봉이 요렇게 거래량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 거. 그거는 선수들 퇴장하는 겁니다. 선수들 퇴장. 또 하나,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이 봉이 요렇게 위로 이렇게 커지면서 양봉이 위로 조금씩 그렇게 이제 뭐 급등은 않는데 요렇게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요렇게 양봉 거래량이 요렇게 발생을 하는 거. 자, 요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 종가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는 그건 선수들이 다시 계속 입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소프트 센서는 지금 아까 급등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10%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 검색기에서는 구형테크, 골드퍼시픽, 크리스탈 신소재 이름도 어렵네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제가 산 가격이 8,690원이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괜찮은데 왜 여기다 던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조금만 손실이 커져도 개미들은 요게 문제죠. 제가 던진 이유는 여기 하이킨 아사히 차트 양봉 안에 몸통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냥 8,650원대에서 정리를 하고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 서린바이오는 음봉 떨어지고, 자,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서린바이오는 여기에서 꺾어지는 역V 차트라 사지 못했고요. 대유 플러스 구형테크 괜찮습니다. 구형테크 종목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킨 아사히 차트에는 음봉이 발생을 해도 음봉 안에 음봉이 몸통이 들어가면 V자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형테크를 3,760원, 65원 뭐 이렇게 V자 반등을 확인을 하고 구형테크를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린바이오는 역V를 당하고 있어서 N자형 슈팅이 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바닷속에서 첨벙첨벙 하는 상황이고, KD 괜찮습니다. KD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아사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꼬리가 없는 계속 상승형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KD라는 종목을 2,490원에 매수를 했고요. 2,4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면, 자, 그런 다음에 전형적인 양양양 패턴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 후에, 이렇게 작은 양봉 후에 다시 발생하는 양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크게 터져 있는 그런 눌림목은 사기예요, 사기. 지금도 말씀드리는 이 음봉이 떨어졌지만 다시 슈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사히 차트가 이게 자꾸 몸통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몸통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자, 이렇게 몸통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역부위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꾸 그리고 위에 꼬리가 자꾸 잡히면서 이렇게 몸통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매수 매도 호가창도 10만 주 별로 그림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량도 많이 털고 있어요. 지금 2480원에 85원, 90원 막 이러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90원, 95원 왔으면 괜찮은 흐름인데 여기서 다시 2400, 2500원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물량이 2495원 좀 없어질만 하면 자 2495원, 2500원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충분히 눌림목을 준 다음에 올라갔으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가운데 이렇게 2490원까지 또 시장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물량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히 차트 양봉이 양봉 안으로 이 몸통이 들어오면 이건 하락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놈을 계속 기다리고 싶었는데 이번 슈팅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슈팅에 정리를 할게요. 자, 슈팅하고 있습니다. 2530원, 2525원 세력 형님들의 물량이 왔고요. VI까지 가려면 2540원대 물량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 보고 있고요. 아까부터 제가 깝질했던 구형테크 한국선제는 이거 이런다니까요. 제가 역부위 이거 걱정해서 팔았더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한국선제를 또 추가로 또 샀습니다. 열받아서. 자, 이렇게 V자 반등에 여기서 다시 역부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깜질깜질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끝까지 기다리든가. 자, 매도가 12만 주에 매수가 6만 4천 주인데 형님들의 물량이 간간히 들어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 가격 8,880원을 넘을만 하면 이상하게 시장가 물량이 또 떨어지고 그래요. 슈팅을 좀 크게 가져가서 물량을 싹 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슈팅을 해야 되는데 위에 꼬리가 자꾸 잡히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붙기는 하는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이 종목은 크게 상승 못하고 결국은 하락을 하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간 체결창을 자꾸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순간 체결창에 자꾸적으로 이렇게 오늘 추천주의 인터파크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네요. 자, 한국선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가 산 가격보다 한참 밑에 이거 보이시죠? 시장가 물량으로 털어놓은 거. 와, 엄청나게 털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털고 있으면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위에 꼬리 잡히고 하이킨 아시 차트도 양봉 안에 양봉이긴 하지만 이 몸통이 돌아 버리면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런 종목은 지금 당장 상승을 해도 체결창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가요. 시장가 물량이 쓸어때리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벌써 7%, 8%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위에 포진되어 있는 물량도 13만 주에 4만 주면 상당히 아름답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량을 시장가로 막 털어요. 여기 보시면 8,880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8,860원까지 시장가로 다 털고 이런 흐름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진작에 여기서 V자 반등할 때 잡고 있어야 하는데 방금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아닌 장대 음봉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거래량으로 봐서 지금 대유 플러스하고 구형테크가 상당히 이 아름답게 상승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신한종합개발은 조금 그러네요. 자, 일진홀딩스도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상당히 약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스윙 투자주에 갔던 종목들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으로 하방으로 압력이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상승했다가 충분히 이렇게 V자 반등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구형테크 지금 V자 반등을 충분히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N자형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좀 있고, 아까 K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 무섭네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장대 음봉 떨어지고 다시 또 상승 위로 올리고, 일단은 구형테크가 바닷속에 있지만 V자 반등으로 충분히 N자형 슈팅이 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도 거래량 상위 종목이죠. 네, 이 거래량은 전 거래량보다 폭발적으로 상승한 놈만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3,825원에 한번 잡아봤고요. 지금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슈팅을 하고 있는데 1차 슈팅 때 시가까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매도 호가창이 또 45,000주에 52,000주 이렇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매수 매도 호가창의 잔량 비율을 가지고 그 이놈이 상승한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해요. 지금 오늘 일봉 차트도 음봉이고 V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시가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주매매 형님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 단주매매 등장을 하면 상승을 해도 그렇게 크게 상승 못 하더라고. 순간 체결창에도 13,000주 이상 고가로 체결을 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하고 충분히 시가를 돌파를 하면 강한 슈팅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슈팅하고 있습니다. 이번 슈팅 때 보니까 매도가 52,000주, 매수가 63,000주. 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슈팅 크게 나와서 시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 차트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내 화살표 발생을 하면서 쭉쭉쭉 물량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2.3% 수익 구간인데요. 물량은 3,940원대에 물량을 내놨고요. 좀 기다리면서 체결을 한번 볼게요. 자, 네, 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940원에 체결을 시켜도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슈팅을 하는 데는 따라가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일단은 지금도 보면 55,000주에 45,000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잔량 비율도. 체결창에도 잠깐만요. 자, 지금도 슈팅을 하고 있지만 요 슈팅이 있을 때도 보면 호가 잔량이 뭐 그렇게 매도가 4만주에 매수가 42,000주 역배열이죠. 이렇게 되고 있고 순간 체결창에도 특별히 뭐 그런 물량도 없어요. 없는데 슈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가 잔량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게 또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통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호가 잔량의 호가창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슈팅을 하고 있잖아요. 슈팅을 자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는데 3,930원에 저는 매도를 내놨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3,950원 막 이렇게 날라갈 쯤 되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순간 체결창에 어떠한 물량이 싹쓸이 하면서 물량이 좀 거대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매도가 35,000주고 매수가 68,000주예요. 이렇게 매수가 68,000주. 이게 뭐 저희가 항상 매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가 적어야 되고 매도가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법칙들 있잖아요. 이런 법칙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도 보면 매도가 35,706주고 매수가 68,000주예요. 이렇게 배열이 되면 안 올라야 되는데 슈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호가창의 배열도 이렇게 밑에 14,000주, 14,000주 이렇게 동일 갭으로다가 이렇게 누가 살려고 밑에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응력이 필요하고 순간적으로 체결창이나 호가 잔량 비율을 본다든가 호가의 배열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자체가 어려운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위에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는 지금 하방으로 압력이 상당히 강한데 요런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도 호가 잔량이 뭐 매도가 35,000주, 매수가 68,000주 요렇게 비율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요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렇지만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5,706주하고 68,000주, 7만주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왜 이거 정확히 보시려면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구형테크를 빨리빨리 호가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구형테크가 보면 자, 보이세요? 이게 합산율이 좀 달라요. 왜 합산율이 좀 다르냐면 여기에 지금 1278주가 있고 여기가 12,429주가 있어요. 근데 12,429주가 있는데 이 물량이 더 많죠. 더 많은데 여기 배열을 보면 3,800원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물량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는 12,000주는 3,795원부터 3,750원 요 사이의 물량을 이렇게 합산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3,750원은 3%, 3.02%고 3.02%고 여기 3,795 4.26%예요. 4.26. 그러면 이게 어림 잡아서 1.24 1.24%죠. 1.24% 1.24%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야는 4.4에서 5.63입니다. 5.63. 그러면 야 갭은 어때요? 4.4에서 5.63이면 그러면 1.23이죠. 자, 1.23하고 이 갭이 1.23이라는 소리잖아요. 1.23. 야간은 아까 1.26, 24, 1.24. 요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테이지의 물량을 확인을 할 때 이 만주가 1.23% 갭이 있는 부분의 만주하고 1.24%의 갭이 있는 12,000주하고가 서로 다릅니다. 이걸 어떤 면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조금 매수 매도 잔량 비율만 보고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물량이 좀 다릅니다.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인터파크 한번 볼까요? 인터파크. 자, 인터파크 한번 보면 매수 매도 잔량 비율이 좀 다른 거,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을 한번 좀 볼게요. 상한가 같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순위로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18만 주 서로 역배열인 경우에 상승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 한번 볼까요? 요 인트로 아니죠? 이거 너무 적어요. 자, 이렇게 요 종목 한번 볼게요. 요 종목. 자, 말맞다로 가자고 보면 19,000 주고 매도가 19,000 주고 매수가 33,000 주니까 이 종목은 상승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매수 매도 잔량 비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하지만 이게 19,000 주가 16.75%에서 18.2%까지의 갭이 있는 물량이니까 거짐 한 1.4%, 1.5% 정도의 갭이 여기가 있는 거고, 야는 매수의 잔량은 15에서 16.5니까 이게 1.4, 이 프로테이지가 좀 적잖아요. 이게 1.5포인트, 요 갭이 더 높다는 얘기죠. 높은 갭에 있는 물량 19,000 주하고 이 갭이 자체가 좀 적게 있는 거에 33,000 주하고 비례를 서로 보면 이게 33,000 주가 많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야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상승하는 놈하고 하락하는 놈의 비율을 봤을 때 매도가 19,000 주고 매수가 33,000 주면 분명히 하락을 해야 맞는데 상승 갭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요 위에 있는 갭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죠? 이제 이 호가 잔량의 갭이 서로 야는 예를 들어서 2%고 야는 예를 들어서 1%고 하면 2%의 갭이 있는 호가 잔량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것이 2%의 갭이 있으면 이게 만주면 이 호가 잔량표 밑에 있는 것이 이 호가의 범위가 1%면 야는 2만 주가 돼야 요것이 서로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요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게 꼭 여기서 야가 매도가 많아야 돼서 상승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매도하고 매수하고의 호가에 대한 갭이 서로 비등비등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매도가 많았을 때는 올라가는 경우예요. 만약에 매도 자체 갭이 예를 들어서 한 3% 나는데 매수 자체의 갭은 예를 들어서 한 1%밖에 안 나. 호가의 배열이. 그러면 매도 자체가 10,000주가 있으면 매수 자체의 물량은 한 3만 주 정도가 있어야 요게 똑같은 물량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상승하는 꼭 이게 매도 자체가 적다고 해서 안 올라가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호가 배열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걸 꼭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매도 매수할 때 이렇게 아침장에 한국선제를 매수를 했는데 한국선제 매수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V자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했는데 잠깐 쫄보라 잠깐 내리 꽂을 때 그냥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V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또 여 위에 정도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를 했는데 제가 역부위를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폭포수가 떨어졌겠죠.
요 매도했을 당시의 현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매수 매도 호가창에 시장가로 어떤 놈들이 던지더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그런 현상들을 참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갈놈은 정말로 갈놈은 차라리 이렇게 V자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홀딩을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 안 팔았고 여기까지 폭딱 떨어졌어도 여기서 홀딩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먹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갈놈은 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제가 KD였는데, 자, KD 한번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KD를 매수를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놈을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V자 반등 그런 게 아니고 아침 시가부터 계속 상승했던 놈을 매수를 했는데 매도하고 그 다음에 폭포수가 떨어졌죠. 이게 제가 여기서 매도했을 당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당연히 호가창에 시장가로 어떤 놈들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요 부분에 하이킹 아시 차트에 보면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양봉이 이 양봉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락의 전조 증상들은 항상 매도를 안 하면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건이었던 구형테크. 자, 구형테크도 제가 조금 일찍 팔은 감은 좀 있죠. 정확히 V자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조금 일찍 팔은 감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능력 바뀌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어떤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든가 하면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는 거는 개인들의 각자의 자유지만 그 종목이 V자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할 때 어떤 면에 지지하고 있을 때 화살표 뜨고 상승 패턴이 있는 종목이면 그런 종목들을 조금 홀딩을 하면 충분히 슈팅이 옵니다. 슈팅이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고요. 매도를 할 때 관점은 또 KD같이 KD같이 매도를 할 때는 매도를 할 때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매도를 할 때는 여기에서 매도를 할 때 호가창을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호가창에 어떤 놈들이 올라갈 쯤 되면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지. 근데 이게요. 호가창 체결창 순간 체결창을 보니까 순간 체결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에 1000주 이상 체결되는 놈을 검출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가로 터는 놈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 세력들이 이렇게 내리꽂을 때 미리 다 간파를 하고 저 같은 하수들이 이런 순간 체결창을 보고 매도나 매수를 감지를 하는 걸 다 알아채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놈들이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검색이 되지 않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 꼭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라는 얘기가 그런 면에 있는 겁니다. 잘 보고 계시면 순간적으로 시장가로 매도하는 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미들이 혹하는 경우가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으면 상승한다. 이거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해드렸어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맞는 경우와 안 맞는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어도 안 올라가는 놈은 또 있어요. 그럴 때 호가창을 봐서 호가 배열보다는 순간적으로 체결되고 막 시장가로 매도를 많이 하는지 뭐 그런 면을 자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손실을 봅니다. 이게 저도 KD 그렇게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했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 폭포수를 두드러 맞는 경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만큼 벌었지만 또 내일 또 벌으면 또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자, 한국선제도 그렇게 뭐 실수하는 매매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수료 손실을 봤고요. 자, 그래서 KD와 구형테크로 좀 많이를 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침장에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을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했을 당시에 V자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역부위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면도 한번 상세하게 잘 보시고요. 내가 산 주식이 V자 반등을 하고 샀는데 이게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호가창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로 어떤 놈들이 막 물량을 털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든가 그러면 후딱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시 차트나 하이킨 아시 차트나 봉 차트를 보면 음봉이 발생하기 전에 윗꼬리가 자꾸 잡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시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코로나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자꾸 머리도 띵하고 말도 좀 더듬고 상태는 별로네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을 조심들 하시고 멍합니다. 뭐 머리가 멍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만큼 쪼막손이었지만 내일 또 성투를 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꼭 성투를 하시고 9월은 수익이 나날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신 돌아오면 내일부터는 좀 좋은 알찬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깜빡했네요. 조건 검색식에서 어떤 조건을 넣을 때요. 예를 들어서 주가 등락률을 넣을 때 이런 부분들 넣을 때 여기 일봉 여기 요 부분에가 1분부터 120분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분 봉으로 뭐 조건을 검색을 하고 싶다든가 15분 봉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든가 여러 부분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120분 봉, 일봉전 종가 대비 뭐 이렇게 상세하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부는 또 사용자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건 검색식에서는 그렇게 찾는 겁니다. 혹시 부족한 변이 있으면 다음에 있는 다음 사이트 상한가 카페의 모든 자료가 무료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